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질문 이번 안 받치기로 아, 하고. 저기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저, 그 아까 그 속도가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 첫 질문이 마스터샷을 리듬감. 예. 어, 지금 이런 종류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성을 다루기로 이미 좀 서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좀 감독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찍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리듬감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영화가 좀 운율적이고 음악 같은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음악을 지금 쓴 것 자체도 조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충돌을 일으키게 쓴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시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그 의도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모든 씬들을 다 그렇게 시간성이 느껴지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 되게 편안하게 찍은 씬도 있습니다. 그냥 풀샷 인물 누가 이번에 저거 얘기하셨는데 콘티 작가님이 아주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는데 풀바바 풀샷 바스트 자 찍으면 이제 다음 씬 또 풀바바 뭐 저희도 그렇게 찍은 장면도 많아요. 예. 근데 어떠한 중요한 장면, 저희가 의도를 담은 풀샷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리듬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하여간 시간성을 잘 담아보고 싶었다. 예. 그것들이 다 각자 그 장면들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거리감. 사실 저는 샷 사이즈보다는 거리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콘티를 짤 때도 감독님이 저는 바스트 샷은 뭐 여기서 여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감독님들 더러 계시는데 요즘은 많이 안 계시지만 저는 뭐 바스트 샷, 클로즈업, 뭐 미디엄 샷, 풀샷 이런 어떤 신체를 분할하는 그런 이미지 언어보다는 그냥 거리로 좀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냥 이거는 좀 적당히 이만큼 떨어지는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엄 샷 사이즈의 거리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클로즈업이 많게 된 거는 사실 이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많아진 거는 진짜 은희방이 작아요. 은희방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최대한 뒤로 빠진 겁니다 저게. 근데 와이드 샷 렌즈는 안 쓰고 표준 렌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인물 타이트 샷이 되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에는 샷 사이즈에 그러니까 당연히 콘티 그림은 그거보다 더 넓게도 그려놓은 것도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거에 그렇게 구애를 받진 않았어요. 우리는 렌즈를 약속했고 그리고 어떤 거리감이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 인물에 어떻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뭐 너무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네. 두 분이시니까 두 분 다 질문 받을게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냥 강국형 감독님 예전에 촬영을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누? 그냥 뭐몇 가지 질문은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핸드헬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서의 핸드헬드가 아니라 그 카메라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배우와 교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카메라가 흔들린다, 안정적이다를 떠나서 카메라로서 이제 배우와 본인과 이제 교감을 하는 거라 본인은 그게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번 작품에서도 계속 유지가 돼 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못 뵌 지 오래됐지만 예전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주신 거에 이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국형 감독님이 사실 사람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핸드헬드를 엄청 잘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픽스샷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핸들드, 그러니까 과격하게 움직이는 핸들드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카메라가 살짝 움직이는 그런 핸들드로 찍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도 일단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배우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직도 여전하신지도 좀 궁금하고, 항상 배우분들을 엄청 존중해 주셨거든요. 단역 배우분 어떤 분은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직도 그러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항상 미장센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친척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친척이신데 저 정도면. 개인적으로 좀 네. 제가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그때도 저예산이었는데 자기가 받아야 할 인건비를 포기하고 기술팀에 이제 줘서 아트를 좀 더 채우자라는 게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 하실 때 기술적으로 좀 욕심을 내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좀 이제 다음 질문을 그냥 받는 게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답변은 일단은 그 저기 자세는 아유 반가워. 자세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훈련돼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 페이도 예, 뭐 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받느니 진짜 조금이라도 뭐 다른데 보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이 벌스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안 썼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계약서를 썼는데 저는 쓰지도 않았어요. PD하고도 안 썼어요. 너무 힘들면 진짜 중간에 도망가려고. 진짜로 안 썼어요. 도망가지는 않죠. 예, 도망가지는 않고.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그리고 그 핸들드로 다 찍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은 그렇게 찍은 영화도 있죠. 미스백은 다 핸들드였어요. 그 앞서 찍은 영화는 다 핸들드로 찍었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제가 그 프레임을 가두는 거를, 사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런 제의가 잘 안 옵니다. 누가 픽스로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자고 하는 상업 영화가 어디 존재하진 않고, 요즘 독립 영화도 그렇게 안 찍거든요. 독립 영화도 거의 반 상업 영화처럼 다 찍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좀 쉽게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영상 언어라고 생각했던 약간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찍자고 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찍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프닝도 그렇게 제가 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더더욱 좀 그걸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잠실 주공 아파트에서 들어왔어요. 그 76년도에 완전 뽕밭에, 잠실이 그 뜻이죠. 예. 그 뽕밭에 딱 주공 아파트 한 채만 지어져 있던 시절입니다. 잠실이랑 그 넓은 땅덩어리에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다 전라도에서 상경하신 진짜 젊은 부부였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신도시나 아니면 그런 여기 부모님이랑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복도식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뭐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계속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래서 저 오프닝에서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나서 904원 줄 알았더니 1004원 맞나? 사자가 맞는지 뭐 3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인가요? 네, 1002호. 죄송합니다. 그렇게 코스를 뭐 헷갈렸다라는 의미에서도 빠져보면 똑같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전제 조건도 있고, 사실 그렇게 빠져보면은 그게 비단 은희의 산만은 아니죠. 그때 그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든 뭐 아니면 전국의 그런 아파트들에서 살았던 저 아이들, 뭐 지금 현재도
거의 한방에처럼 저희가 좀 뭐 각기 다른 삶처럼 보이지만 또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나중에 엔딩 시퀀스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각자 다 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다 비슷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멋들어지게 좀 한샷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벌새라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줌아웃으로 빠지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그 은인의 집이 맞은편으로 보이는 집에 베란다를 그 테라스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카메라를 이제 놓고 줌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섭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사실은 그냥 좀 약간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꼭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샷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줌아웃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 맞을까? 언어로서. 근데 저는 오프닝 컷이고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은희가 막 이렇게 편지도 쓰고 하니까 그 저기 복도식 아파트의 이 줄들이 좀 이렇게 공책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벌새라고 나중에 위에다 써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속으로는 했었는데 뭐 그건 뭐 저만의 상상이고 줌아웃이 한 절반 빠진 겁니다. 절반 더 빠질 수 있는데 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강 감독님한테 궁금한 질문 하나 하고 강 감독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직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영화 두 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뜨거운 피라는 영화를 하나 천명관 작가님이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하세요. 원작 소설이 있는 그 뜨거운 피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경관의 피라고 그거는 일본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영화한 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두 편 다 여자라고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영화 진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뭐 여자 주인공을 삼든 남자들만 나오는 뭐 남자들만 우르르 나오는 영화를 찍든 아마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서 나갈게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찍고 싶은 거는 감독님의 색깔들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잘 포착한다거나 좀 예전에 우승 감독님 말씀하신 표현을 쓰면 뭐 좀 이 사람은 좀 카메라를 윤리적으로 쓴다. 아까 그런 그 다큐멘터리의 예 같은 거겠죠. 좀 카메라 좀 함부로 두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제 영상 언어에 좀 많이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이 친구를 써야겠다라는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으면 아마 그런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에 좀 관객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런 작업해서 또 이렇게 지브이를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오늘 좀 슬픈 소식이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왔는데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라이브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홍보 실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구독 꼭 부탁드린다고 CGK 치시면 구독 있고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CGK가 이제 조금 더 관객분들이랑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3번째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 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원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정된 작품을 책을 만드는데 지금 나가시는 길에 한번 밖에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고생하신 강국영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